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차트 투자로 돈 버는 두 가지 방법과 차트 투자가 잘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차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어떻다 하는 그런 누구나 아는 시시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본 영상은 투자에 대한 저만의 이해를 바탕으로 연역적인 결론을 내리는 영상입니다. 여기서 연역이란 차트 투자하는 사람이 80% 망하니까 나도 80%로 망하겠다가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 그리고 차트를 공부한 사람은 차트를 쉽게 분석해서 관련한 정보를 얻는다. 결론적으로 쉽게 얻어진 차트 관련 정보는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는 정보로 이용되기가 힘들다. 라는 논리적 흐름이 이제 연역인데요. 네, 예시를 든 것이 바로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차트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정보로 투자한다. 이렇게 쉽게 얻어진 정보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네, 예시를 대죠. 너무나 뻔한 논리 있죠.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밥그릇을 팔아요. 그리고 A 기업이 활동하는 B 국가의 인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B 국가의 사람은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밥그릇이 더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 이 문장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늘어나는 인구가 정말 밥을 먹는 것인지, 두 번째로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쌀을 생산할 것인지, 세 번째로 밥그릇을 만드는 회사가 충분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요소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기본적 분석은 기업마다 요소가 다르기라도 하지만 차트 분석은 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온 차트 교과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떤 주식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획일적인 기준으로 차트를 분석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은 차트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게 더 문제예요. 오히려 다 통일되어 있으면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씩 해석이 달라요. 그런 분석으로는 수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차트 해석은 무한히 과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 차트를 해석을 하시려면 여러분 쌍바닥이란 거 아시죠?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렇게가 또 쌍바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기간을 좀 더 뒤로 늘려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가 또 쌍바닥 같아요. 더 늘려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가 또 쌍바닥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의 차트에 무수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차트 분석의 단점인데요. 이론이란 것은 여러 사람이 분석해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는 그런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기간을 조금 늘렸더니 쌍바닥이란 게 3번이나 중첩되어 버렸죠. 게다가 보통 차트에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오르더라 하는 통계가 없어요. 다양한 케이스를 두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는 거면은 일단은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통계를 수집해서 어떤 이론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통계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해석이 무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란 게 굉장히 무수하기 때문이죠. 1봉 보면 다르고 주봉 보면 다르고 1분봉, 3분봉, 5분봉 다 다릅니다. 이런 무수한 케이스를 다 분류해서 통계를 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통계를 못 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가 만드는 그림은 후행적입니다. 사실 차트뿐만 아니라 뭐든지 간에 과거의 정보로 수익을 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정보 사이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과거 정보가 있고 의미가 없는 과거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보 사이에서도 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는 토지의 장부 가격을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분명 과거의 정보긴 합니다. 하지만 토지는 실물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를 아는 사람은 그 기업의 토지의 장부 가격을 모두가 알 수 있지만 토지의 장부가는 그 순간 스팟의 사실이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지라도 깊이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 그 토지의 장부가에 대한 해석은 일관성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재무제표 업데이트 전까지는 차트처럼 맨날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장부가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차트는 그림일 뿐입니다. 차트 관련 정보는 차트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가 알 수 있고 해석이 무한하며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차트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트 분석이란 게 비일관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런 분석의 정보의 가치가 과거의 정보 중에서도 높은 급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과거에 오른 기업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이것은 영어로 durability bias, 한국어로는 내구성 또는 영속성 편향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인데요.
과거에 실적을 제대로 못 낸 기업은 이미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고, 잘 되고 있는 기업은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의 심리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네, 더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산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현산은 결국 파산할까요? 지금 막 뜨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상을 지배할까요? 지금은 각각 파산할 것 같고 세상을 지배할 것 같고 그러지만, 이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가 어땠냐보다는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미래지향적 분석을 해야겠죠. 차트 분석은 지극히 후행적입니다. 과거의 정보로 수익을 얻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한 아이가 누워있고 그 아이의 신체의 외부 곡선을 또래 친구들이 다 함께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것처럼 차트는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그림 모두 아시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중절모 또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인데요. 네, 사실 이 그림이 모자인지 보아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차트 투자는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이 그림이 뭔지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이 미완성 그림은 혼자 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잉크가 엄청 많은 사람과 잉크가 거의 없는 사람이 함께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예측하는 게 차트 분석입니다. 네,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일단 아까 어린 왕자에 나오는 모자 또는 보아뱀을 절반 정도 그려봅시다. 이 정도였죠? 네. 그리고 이 잉크가 조금 있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아, 이건 중절모구나 하면서 그림을 조금 더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바로 다음 사람이 아, 이 그림은 중절모구나 하면서 조금 더 완성을 시킵니다. 근데 갑자기 잉크가 많은 사람이 아, 이 그림은 악어다 하면서 이렇게 악어를 그립니다. 악어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그림을 완성시켜버리면 기존의 그림을 그렸던 이 세 사람은 뭐가 되죠? 이 사람들이 중절모를 그리려고 했던 노력들은 전부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죠.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차트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잉크가 많은 사람한테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보통 이제 상승을 기대하면서 차트로 투자를 하시는데 오히려 내려가는 차트를 두려워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차트 투자를 굳이 하신다면 그게 더 건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마지막 결정적인 5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가 좋으면 차트 때문에 좋은 것인지, 심리가 나쁘면 차트 때문에 안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하나의 일화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애 이름이 민수인데 얘가 지금 집에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면 썸녀 지민이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요. 그리고 집에 오는 중에 지갑을 잠깐 잃어버렸었는데 결국 다시 찾긴 했거든요. 근데 누가 5만 원을 가져갔어요. 자, 이때 민수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민수의 기분을 알려면 무엇을 조사해야 될까요? 네, 쉽죠. 당연히 첫 번째로 민수의 카톡을 조사해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민수의 지갑 사정 변화를 알아야겠죠. 근데 자칭 카톡 아티스트라는 전문가가 민수의 감정을 분석한다고 민수 집에 왔어요. 그 전문가는 민수 지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수 카톡만 주구장창 분석을 해요. 과연 그 전문가는 민수의 감정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민수의 깊은 슬픔은 그냥 카톡 까였을 때 느끼는 슬픔 정도로만 평가를 하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차트에 투자하는 사람은 차트의 심리를 읽으려고 할 것이고, 기본적 분석을 하려는 사람은 이 펀더멘탈에 관한 심리를 읽으려고 할 것이고, 퀀트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통계적인 팩터를 같이 보겠죠. 근데 만약에 펀더멘탈이나 퀀트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당신이 보려 하는 이 주식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펀더멘탈에 대한 심리를 필연적으로 놓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차트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